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이 추진 중인 가운데 주민과 행정의 소통을 담당할 민관협의회가 구성됩니다. 부산시는 오는 27일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주민 지원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부산 지역 코로나 백신 1차 접종률이 70%를 넘었습니다. 부산시는 10월 말까지 시민 10명 중 7명이 2차 접종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각종 홍보 행사를 개최하는 등 접종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용두산 공원 일대가 첨단 미디어 아트가 구현되는 장으로 탈바꿈할 전망입니다. 박형준 시장은 15분 도시 비전 투어 5번째로 중구를 찾아 중구 부흥을 위한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동네 가게 함께 가게 코너에서는 제철을 맞은 싱싱한 과일들을 만날 수 있는 원도심 일원의 최대 청과시장, 중구 보수 종합시장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부산 뉴스입니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이 추진 중인 가운데 주민과 행정의 소통 역할을 할 민관협의회가 구성됩니다. 협의회는 오는 27일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주민 지원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박근수 기자입니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통과 이후 신공항과 관련된 각종 공약이 남발됐지만 정작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는 반영되지 않았다며 가덕도 주민들은 반대 협의체를 구성해 목소리를 높여왔습니다. 이 같은 주민들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민관협의회가 오는 27일부터 본격 가동됩니다. 부산시는 27일 가덕도 신공항의 신속한 건설을 지원하는 민관협의회 첫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협의회는 부산시 신공항 추진본부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가덕도 주민대표 4명과 부산시 의원 2명, 관련 전문가와 실무 공무원 등 위촉직 9명을 포함해 모두 10명으로 구성됩니다. 민관협의회는 앞으로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따른 주민 지원과 지원 대상에 대한 사항, 관계기관과의 상호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을 논의하고 주민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게 됩니다. 또 생존권을 위협받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부산시에 전달하는 소통 창구 역할도 하게 됩니다. 부산시는 특히 특별법 시행령에서 신공항 건설로 생활 기반을 상실하는 주민에 대한 소득 창출과 재정착 지원 사업을 공항 건설 사업 범위에 포함시킨 만큼 주민들을 위한 현안 해결에 주력한다는 방침입니다. 부산시와 시의회, 주민들의 3자 협의체가 그동안의 주민과 행정의 간극을 얼마나 좁힐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근수입니다. 국민의힘 김미애 국회의원이 최재형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의 가덕신공항 전면 재검토 주장에 대해 결코 수용할 수 없다며 반발했습니다. 김미애 의원은 최 후보를 지지하고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도왔던 입장이지만 재검토 주장은 절대 동의할 수 없다며 최 후보의 재검토 주장 철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가덕신공항 건설은 부산의 미래 핵심 의제가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백지화 재논의를 반복해선 안 된다는 경각심으로 여야가 합심해 특별법안을 통과시킨 만큼 부산 시민의 희망과 기대를 꺾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로 나선 이낙연 전 대표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24일 부산을 찾아 지역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이낙연 후보는 2029년까지 가덕신공항 완공과 북항 재개발 성공, K테크노폴리스 조성 등 주요 발전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국가균형 발전을 위해 국립대학과와 정원을 개편해 지역 인재를 육성하고 지방기업을 지원해 지역 인재 채용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미애 전 장관은 불경 미래 비전을 발표하며 공항과 항만, 철도가 집중 연계되는 국제복합 물류 체계를 구축해 동북아 1등 물류 허브 도시로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밖에도 부산을 국제문화관광과 금융중심 도시로 만들고 인근 경남과 울산도 특화된 전략 산업을 육성하면서 불경이 일일 생활권 시대를 누릴 수 있도록 교통망과 복지망을 구축해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원도심 일원의 최대 청과시장 어느 곳인지 아십니까? 바로 중구에 있는 보수 종합시장입니다. 좋은 과일을 찾고 싶다면 일단 이 시장으로 가면 된다고 하는데요. 제철을 맞은 싱싱한 과일들이 가득한 시장에 안수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동글동글 예쁜 사과와 배, 큼지막한 메론과 달콤한 포도,
최근 인기 만점인 샤인 머스켓까지 가게마다 탐스러운 과일들이 가득합니다. 100여 개 점포가 모여있는 주상복합시장. 40년 이상 주민들과 함께해온 원도심 최대 규모의 청과시장인 중구 보수종합시장입니다. 중구 보수동 상가에 위치한 우리 보수종합시장은 1982년 5월 준공되면서 대규모 점포의 상설시장으로 등록되고 사단법인 보수종합시장으로 설립되었습니다. 동구, 서구, 영도구에서 교통의 접근성이 뛰어난 원도심에서 유일한 청가 도매시장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이곳 상인들의 하루는 남들보다 조금 빨리 시작됩니다. 새벽 4시면 모든 가게에 불이 켜지는데 산지에서 갓 수확한 과일들이 줄지어 들어옵니다. 도착한 과일은 당일 오전 부산 곳곳의 마트와 소매점으로 전달됩니다. 산지 직송에 뛰어난 맛과 품질, 가격 경쟁력뿐만 아니라 다양한 상품을 및 여러 가지 종류의 품목을 구비하면서 보수종합시장의 터줏대감인 이찬수 씨. 누나를 따라 장사를 시작해 어느덧 40년째 과일을 팔고 있는데 오랜 경력만큼 가장 큰 재산은 믿을 수 있는 산지 거래처입니다. 매 계절마다 전국 각지에서 신선한 과일을 공수하는데 가격까지 저렴해 손님들이 줄을 잇습니다. 경북 쪽에 의성, 안동 이쪽으로 가서 사가 와요. 싱싱한 물건을 가와서 저녁에 가와가 아침에 도매로 내고 있어요. 박리다매로 팔고 있습니다. 소비자들께 최대한으로 좋은 싱싱하고 좋은 물건을 팔고 있어요. 또 다른 가게. 보름달같이 유독 큼지막한 배가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산지 직송이 80~90%예요. 주로 나주, 전라남도 나주, 하동. 50년간 과일을 판매해온 사장님의 가장 큰 영업 노하우는 소비자 맞춤 판매 전략입니다. 소비자가 원하는 맛, 친절, 그리고 신뢰, 막 등등 노하우. 과일에 대한 시장 상인들의 남다른 자부심만큼 과일의 맛도 남다릅니다. 소매로 과일을 판매하는 상인들도 배신하지 않는 과일의 맛 때문에 꾸준히 이 시장을 찾습니다. 여기는 상품이 특별히 좋고 여기 말하자면 상중하가 정확하게 나와가지고 물건을 우리 소매원 입장에서는 믿고 살 수 있다는 걸 보증해줘요. 당도 이런 거는 딴 데서는 없는 당도가 나오고 항상 구입을 한 사람들이 저한테 찾아와서 맛이 좋다고 얘기해요. 사계절 싱싱한 과일들로 생기가 넘치는 곳, 품질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손님들의 발길이 이어지는 곳. 동네 가게 함께 가게, 여기는 중구 보수종합시장입니다. 힐루TV 뉴스 안수민입니다. 지난 이틀 동안 20명대였던 일일 확진자 수가 40명대로 크게 늘었습니다. 부산시는 24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7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신규 확진자 중에는 연휴 동안 부산을 찾은 서울의 친지와 접촉한 7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고 김해와 울산 등 타 지역 확진자와 접촉한 5명도 감염됐습니다. 또 최근 집단 감염이 발생한 서구 충무동 새벽시장과 관련해 2명이 추가 감염됐으며 학생 확진자도 5명이 발생해 해당 학교에 대한 현장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부산시가 오는 10월 말까지 시민 10명 중 7명이 예방접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예방접종 동렬을 이어갑니다. 현재 부산시의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률은 70%를 달성한 상황입니다. 부산시는 접종 완료를 독려하기 위해 이달 말까지 부산역에서 예방접종 홍보 포토존을 운영하고 SNS 인증 이벤트와 대중교통 홍보 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18세 이상 미접종자는 오는 30일까지 온라인으로 백신 접종 사전 예약이 가능합니다. 지난 2019년 부산시는 장애인이 보행하기 편한 도시를 선언했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 상황은 많이 나아졌을까요? 여전히 지역 곳곳에는 장애인들의 보행을 가로막는 많은 장애물들이 방치돼 있었습니다. 최현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 48살의 김철희 씨. 생후 6개월부터 중증 뇌병변 장애를 갖게 됐습니다. 그런데 김 씨는 얼마 전 연제구 토곡로의 한 인도를 지나다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인도 한가운데에 심어져 있는 가로수 때문에 휠체어를 타고 지나는데 불편함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도로 가운데
가로수가 있어서 아무래도 좀 보행할 때 그게 지나가는 사람들하고 부딪히 나무에 걸릴 확률이 많고요. 현장을 확인해 봤습니다. 실제로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블록도 가로수 뿌리가 튀어나오면서 심하게 훼손되어 있습니다. 버스 정류소 한쪽에 마련된 벤치도 좁은 길을 지나야 하는 보행 약자들에겐 불편한 시설물이었습니다. 보시다시피 가로수를 기준으로 양쪽의 인도폭은 1m도 채 되지 않습니다. 보통 휠체어를 탄 장애인의 경우 인도폭이 최소 2m는 보장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지난 2019년 장애인 모자가 전동 휠체어를 타고 귀가하다 택시와 충돌하는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이후 오고돈 전 부산시장은 부산시의 모든 지역에 장애인을 위한 보도블럭을 다시 점검하고 개선하라는 지시를 내렸지만 여전히 장애인에 대한 배려는 제자리 걸음인 상황. 행정당국이 장애인 이동권이나 보행권 이런 인권의식이 얼마나 낮은 수준인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더욱이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지 석 달이 지난 상황에서 장애인 인권 신장에 대한 지자체의 노력을 다시 한번 짚어봐야 하겠습니다. HCN 뉴스 최현강입니다. 오규석 기장군수가 24일 오전 기장군 장안읍 일원 산업 폐기물 매립장 계획을 반대하는 20번째 1인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기장군은 지난 6월 부산시로부터 장안읍 일원 6만 평 규모의 민간 산업 폐기물 매립장 사업이 추진된다는 사실을 접한 이후 매립장 개발을 반대하는 내용의 기장군수 입장문과 주민 결의문 등을 시에 전달한 상태입니다. 오 군수는 이와 관련해 도시 군관리계획 입안권은 군수에게 있다며 부산시가 기장군민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을 경우 감사원 감사 청구와 민형사상소송 등 법적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박형준 부산시장이 용두산 공원을 메타버스 등 첨단 미디어아트가 구현된 공원으로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시장은 24일 오전 15분 도시 부산 비전 투어를 위해 중구 용두산 공원 일대를 방문하고 복합 역세권 콤팩트 타운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또한 자갈치 갤러리에서 15분 도시 조성을 위한 주민과의 대화 시간도 가졌습니다. 올해 부산국제영화제가 남포동과 해운대를 중심으로 개최해온 영화제를 부산 전역으로 펼쳐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생활 밀착형 프로그램 동네방네 뷔프를 선보입니다. 동네방네 뷔프는 부산의 생활상과 정서를 보여주는 관광명소와 거점 공간 중 역사성과 상징성, 접근성과 수용성을 고려한 곳에서 진행됩니다. 주요 상영 장소는 부산진구 부산시민공원과 동구 부산역 유라시아 플랫폼, 영도구 복내나루, 기장군 고리 에너지팜 등이며 부산국제영화제를 통해 처음 공개된 한국영화 화제작과 칸 황금 종려상을 받은 디지털 복원작품 등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영도 문화도시센터가 영도 정원탐사대를 모집합니다. 영도 정원탐사대는 다른 참여자들과 함께 영도 내 정원 공간을 조사하고 정원 전문가들로부터 전문 교육을 받은 뒤 식물을 식재하는 활동을 하게 됩니다. 참여 신청은 오는 30일까지며 자세한 내용은 영도 문화도시센터 홈페이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2030 월드 엑스포의 부산 유치를 위한 결의 다짐 대회가 열립니다. 2030 부산 월드 엑스포 범시민 유치위원회의 주최로 오는 27일 부산항 국제 전시 컨벤션 센터에서 열리는 이번 대회는 지난 6월 부산시가 2030 월드 엑스포 유치 신청서를 공식 제출한 이후 전국적인 관심과 호응을 이끌어내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행사에는 부산시 관계자와 지역 상공계, 시민단체 대표 등이 참석하고 대학생 서포터즈들도 함께해 축하 공연과 유치 성공 퍼포먼스 등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60대 탈북 여성이 파주 통일대교 밑으로 월북을 시도하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6년 전 탈북한 이 여성은 남한 사람들이 탈북자를 너무 무시해 도저히 살 수 없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지난 10년간 30명가량의 북한 이탈 주민이 다시 북한으로 넘어갔다고 하는데요. 남한 사회에서 적응하기 어려운 점과 북한에 있는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가장 큰 동기로 분석됐습니다. 탈북자 3만 명 시대, 독재와 억압을 피해 내려온 그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따뜻한 말 한마디와 시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는 항상 세터민들을 포함한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